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김PB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평가 우려감 그리고 상승 심리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증시였는데요. S&P 500은 0.37%, 나스닥은 말씀하신 대로 0.95% 반등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온 반면에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은행주들이 다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하방 추세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항상 모든 문제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주가가 한참 떨어지고 나서야 뭔가 문제가 터지곤 했는데 지금 주가가 타거래일째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뿐이지 은행의 이제 자금 유출, 예금 인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관련한 것들도 좀 이제 집중해서 좀 이제 민감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판을 보니까 녹색이 이제 많은데 메가캡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녹색 부분이 눈에 잘 띄잖아요. 근데 미세하게 말이죠. IT 업종 내에서도 한쪽에서 최근에 AI가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 AMD는 좀 내리는 것 같고 반도체 지금은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굉장히 혼조세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장마감까지는 특히 반도체 섹터로만 봤을 때는 반도체는 거의 이제 보합세를 보인 반면에 전반적으로 또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또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심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버블과 과열은 정말 심한 상황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하방 전환을 했다는 느낌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또다시 반등을 해주려고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네.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애플 이렇게 좀 이제 대형주들, 메가캡들 주식으로 계속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지금 갈리고 있는데 애플 보니까 말이죠.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네요. 예, 애플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전체 시장의 경우엔 애플 주가가 꺾이지 않으면 이 S&P든 나스닥이든 안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ETF랑 펀드 쪽의 자금 유입세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와도 같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과열됐다는 신호가 이제 수차례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지난 불장보다도 더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숏텀으로 매매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애플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애플 이제 PER을 제가 이제 선행 PER을 보니까 미국 S&P 500의 PER이 한 19배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애플은 이거보다 한 50% 정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펀드들에서 편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표주로 편입을 서로 하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쪽 가볼까요? 테슬라 쪽이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결국은 뭐 플러스로 끝났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등급을 좀 내렸죠? 예, 맞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클레이즈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랠리 이후에 주가가 비싸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또 최근에 이슈가 있는 게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다음 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테슬라가 설계한 칩 그리고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테슬라도 마치 카카오처럼 뭔가 이런저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점유를 하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이슈에 관해서 테슬라의 가치는 주로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에서 20년 뒤면 우리 이제 길거리에는 이제 사람들이 몰아주는 차 대신 로보택시만
있는 이런 미래가 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10년에서 20년이 더 지나면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는 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실수도 적고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인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마치 그런 시대가 당장 코앞에 실현되기 직전인 것만큼의 수준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블이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PER 이렇게 보니까 선행 PER이 거의 70배가 지금 넘어가 있어요. 아까 뭐 애플 상당히 높다고 그랬는데 이거 테슬라는 뭐 시장 평균에 지금 3배 이상 지금 가 있는 PER인데도 계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펀드에서 계속 편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하단 자막을 보니까 말이죠. AI 관련해서 테슬라가 아마존하고 어떻게 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랑 아마존하고 이제 뭔가 제휴를 해보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 메가캡 이제 대기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글이나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AI 회사들과 이런 메가캡 회사들의 제휴, 그리고 이런 반도체 회사들과 이제 테슬라 쪽의 제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제휴가 돼서 사업화가 돼서 이게 수익화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사람들의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켜 줄 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열어보면은 별것 아닌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이런 거를 시도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정도 이슈들이 많은데 최근에 특히 빅테크 쪽의 어떤 이런 회사의 주가들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큰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뉴스로 굉장히 대서특필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업단 소식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금리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영국의 영란은행 말이죠. 다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포인트를 올렸는데 이번에 13번째잖아요. 근데 그쪽 5월 달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무려 8.7%, 뭐 시장보다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라 기준금리를 또 올린 모양인데 미국 페드도 계속적으로 지금 2번 이상 더 올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불캠프, 베어캠프 싸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영국 쪽 이슈가 좀 재밌는 게 많습니다. 분명 물가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둔화세가 조금 약한 수준이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빅스텝으로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한 것 같습니다. 물가를 세게 잡으려고요. 근데 이게 굉장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유럽 주요 국가들 중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율도 크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영국에 있는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 파산 우려감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하고 보험사가 채권 투자 손실로 큰 손실이 누적됐었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후로 이제 뭔가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뭔가 이제 위기에 한시름 놓은 모습이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영국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채권이 폭락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어서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실시가 됐는데 금리를 올릴수록 이런 금융 환경의 압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업자가 추가로 늘어나고 기업 파산도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영국의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고 영국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럽의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이제 물가는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억지로 금리를 이제 꾸역꾸역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페드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한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초도 진압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조금 좀 없어지는 거고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가지고 아 금리가 2번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 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저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마는 애플도 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테슬라도 분위기 그렇고 최근에 엔비디아까지 그랬고 야 불캠프, 베어캠프 이렇게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언젠가는 이게 쏠리기 마련인데 말이죠.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보면은 김PB 전문가께서 조금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매크로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 늘 걱정이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빅쇼트 영화 실존 인물인 마이클 버리가 보는 지표들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선행하는 지표들을 위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무리감을 주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지금까지 바닥에서 1년 동안 21배가 올랐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금리가 5%가 오르는 것이랑 지금 금리가 5% 오르는 것이랑은 시장에 주는 타격이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차이가 너무 크고요. 마치 채찍을 이렇게 휘두르면은 앞에서는 살짝 움직이지만 뒤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현재 지금 채권에 이제 임박한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채권 시장에는 특히 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채권만 2경원이 있었는데 이게 다 증발을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채권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뭔가 뉴스화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어떻게든 그 손실을 메꾸고 급급한 이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어떤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터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뭐 단기적으로만 봐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로는 이런 어떤 추세 추종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게 무조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금년에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아서 뭐 좋다고 하지만은 누군가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고통을 분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생각이 나고 또 망해간 UBS도 생각이 납니다. UBS 크레딧 스위스죠. 크레딧 스위스 생각이 나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3만 불 선에서는 유지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이 비트코인이 3만 불을 지켜주고 있고 이제 며칠 동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이런 국면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0.47%, 이더리움 0.11%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2.23%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높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고, 미국 증시에 있던 선물, 옵션 투기꾼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서로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면 뭐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만약에 진짜 강세장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물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상승세나 심리는 불장입니다. 근데 현물 매수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진짜 강세장이라면 현물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심리는 2021년 당시 불장보다도 더 뜨겁지만 사실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거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징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투기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동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옵션이랑 선물 투기 자금도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지난 2주 동안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기소에 이어서 바이낸스에서는 입금 중단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벌어졌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갑자기 찰스 슈왑하고 피델리티, 시타델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를 해버렸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참 좀 이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압박을 받는 동시에 갑자기 전통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이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게 뭔가 타이밍이 굉장히 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